좋은 아침입니다. 10월 22일 오늘의 보험 재테크 이슈 보험 덕후 보타쿠가 전합니다. 먼저 제가 구독자 수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요즘 판매 과열되고 있는 무해지 보험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치매하기 건보 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환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기사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결국은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치매약인데 우리나라의 알츠하이머 환자 40만 9천 명 중에 이 약을 작년에 복용한 환자가 무려 10만 8천 명이고요. 26%가 넘는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했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무려 작년에 2,705억 원어치 팔렸는데 이게 2017년부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이게 건강보조식품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팔리고 있고 별로 효과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이 결국은 건보 재정을 깎아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문 의료약품에서 그거 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효과가 있고 임상실험 이런 데서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논란들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결국 건보의 재정 문제라든가 또는 문케어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전문의약품에서 제외가 되면 약사의 처방에 의해서 이제 약국에서 판매되는 그런 상품으로 나오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이 약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다 보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처방을 받을까 또는 이제 사 먹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 먹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또한 뭐 여기서도 다른 약도 얘기했는데 하지전백류 치료제인 엔테론이라든가 간 질환 치료제인 레가논도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됐고 한국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뭐가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 모르겠지만 무튼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결국 건보 재정 문제 그리고 환자의 부담 문제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무해지보험 다 아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소비자의 보험 구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야 너한테 무슨 보험을 들어줘 절로 가 했던 이런 고객들한테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유병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 뒤로 틈새 시장이 커졌죠. 예를 들어서 뭐 치아보험이라든가 펫보험이라든가 치매보험 같은 시장이 커졌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어떤 시장이 커졌냐면 이제 구매력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유지력도 떨어진 거죠. 그러면 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당연히 보험을 리모델링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뭐 내보장 다보유 같은 빅데이터 서비스와 이를 연결시켜주는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뿐만 아니라 상품의 구조도 바꾼 거죠. 어떻게 바꿨습니까? 저해진 무해지처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적은 그러한 상품으로 다가설 수 있게 상품 구조가 바뀐 거죠. 저해지나 무해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저해지 같은 경우나 무해지 같은 경우나 납입을 완료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일반 보험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율은 아닙니다. 해지환급률은 다릅니다. 해지환급금이 동일한 상품인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5%에서 30%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종신보험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일반 보험에 비해서 반 또는 아예 못 받는 그런 구조죠. 반 또는 70%를 주거나 또는 아예 못 받는 거. 그런데 어떻게 판매하고 있냐면 이 종신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30% 저렴합니다. 10년이 지나면 해지하면 115% 돌려받고 20년 뒤에는 환급률이 무려 135%나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연 3%대 정기적금보다 유리한 종신보험이다라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거죠. 자, 산술적으로 이게 명확하게 적금과 비교해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10년, 20년 이러한 유지 기간에 우리 소비자분들은요, 유동성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당연히 경기는 순환을 하고요. 경기가 호황을 누리다 후퇴하고 침체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면 뭐 IMF 때,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또는 뭐 그리스 사태라든가 이러한 좋지 않은 시기가 오면은요, 결국은 보험은 해지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보험의 어떤 니즈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소비자한테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물론 가입할 때는 그 누구도요,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하지 않을 거야, 유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도 그렇고 판매자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재무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간이죠. 여기에 시간의 개념이 대입되는 거고요. 시간의 개념이 대입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들어가죠. 향후 필요한 그 목적 자금이라든가 라이프 이벤트에 따른 자금들, 그리고 경기가 순환한다는 걸 꼭 대입해야 되는데 결국은 경기가 순환한다는 걸 대입하는 거는 우리가 금융상품 선택할 때 중, 장, 단기로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향에 맞춰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인데, 이 보험 상품이라는 게 사실 이제 그 어떤 변액이 아니라면은 이러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중도 해지입니다. 이 중도 해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축으로 판매한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의 원금 보상 심리를 굉장히 크게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어떤 기본적인 그 기능보다는 이러한 원금 회복 심리, 저축 상품으로서의 어떤 또는 원금이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들의 그 소비자 심리를 너무 끌어올려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은 판매하고 유지가 잘 되면요,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불리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2년 후에 해지율이 32%나 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85차월 유지율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이거를 대입하면, 이 공식을 딱 대입해 버리면 결국은 보험사는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지금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주의를 요하는 것이고요. 판매 쪽에 이러한 이제 제재나 어떠한 이제 불안전 판매를 줄이는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려서요. 신규 계약이 2016년에 32만 건, 예, 무해지 저해지 보험이요. 2017년에 85만 건인데 85만 건, 2018년은 176만 건인데 올해는 1분기에만 108만 건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뭐 저라도 당연히요, 제가 보험을 가입하면 저도 무해지 가입하겠습니다. 저해지 가입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소비자한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상품이라는 데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는데, 소비자의 어떤 그러한 이제 원금 회복 심리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집중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불안전 판매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 예, 문제 많죠. 뭐 저는 유일하게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꾸준히 냈고요. 지금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자, 예, 왜 내냐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니까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 연금을 준비 못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자, 경사노위에서 현재 세 가지 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 제치율 45% 상향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2% 인상하자. 현행 유지 그대로 하자.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이게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이제 0.5포인트 낮아져서
결국은 40%에 맞추는 거죠. 2028년에는요. 그리고 보험료율을 10%로 하자. 그런데 결국은 1번은 같이 올리자, 2번은 그냥 유지, 3번은 유지의 보험료율만 올리자. 그럼 당연히 많은 의견들이, 다수 의견들이 같이 올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에 소득 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연금의 최대 적립액이 2041년에서 46년으로 이제 5년 늘어나고요. 그리고 고갈 시점이 57년에서 63년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사실 저는 지금 2019년에 46세고요. 19년 후에 저는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도 개정될 수 있겠지만 65세부터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저는 고갈 시점까지 받으면 19년 동안 받더라고요. 19년 후까지 내고 19년 동안 받게 됩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예. 뭐 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예,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 도입됐습니다. 뭐 그 공무원연금 61년에 도입된 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늦게 도입이 됐죠.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게 도입될 때 사실 어떻게 도입됐는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이 부모의 봉양을 위해서 도입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뭐 GDP의 40%를 투자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자본을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연금제도를 도입을 했었고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뭐 단군 이래 가장 호황을 누린 게 198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재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경기가 좋아졌고 그 경기의 호황을 탄 게 이제 대한민국이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뭐 아시다시피 그 과거 이제 농업국에서 그 박정희 정부죠 그때 빈민한 농업국을 탈피를 하고 중화공 위주로 변모를 했고요. 그거에 이제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두 자릿수 이상 경제 성장을 3년 연속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씀씀이가 커지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OECD 가입하고 돈 펑펑 쓰다가 IMF 맞은 건데 무튼 이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됐을 때 일본이 들어가서 니뽕이 들어가서 미친 듯이 돈 다 벌었다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사실 85년도에 이제 이제 뭐 G5에서 협정을 했죠. 그 엔화를 엔화 너무 싸다고 해서 이제 확 올려버리는 그런 프라자비를 통해서 결국은 일본이 이제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잃어버린 20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튼 대한민국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 당시엔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질지, 지금처럼 2% 경제 성장하는 것도 어려울지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 수백조에 달하는 기금을 그 당시에 GDP 성장률로 복리로 굴리면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 네 급여의 3%를 줘. 그러면 네가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70%를 줄게. 그 당시에 소득세가 70%였습니다. 그리고 3%만 냈으면 됐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65세부터 받죠. 소득 대체율 현재 40%죠. 그리고 65세는 더 늘어났고 본인 부담금은 지금 9%, 그러니까 4.5%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저는 국민연금을 제가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에 반감을 가진 분들한테 뭐라 그런 것도 아닌 그런 오해를 사고 싶진 않은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건 사회보험이거든요. 사회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낸 돈은 누가 받냐면은 부모님이 받고, 우리가 받을 때는 그 당시에 연금을 내는 사람의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점들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58년 개띠들 세대라고 하는데 산업화의 수혜들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세대들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그 사람들이라 그러면 좀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분들은 부의 축적도 많이 했는데 또 우리들한테 연금을 또 많이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받을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저출산이죠. 결국은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예전에는 자식이 10명이고 부모님이 2명이면 10명이 10만 원씩만 걷어도 부모님한테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한 명이 걷어서 부모님한테 100만 원을 드리는 거는 10배 부담이 커진다는 거.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OECD 대비해서 뭐 빈곤율이 엄청나게 좋지 않고 특히 노인 빈곤율은 장난이 아닙니다. 뭐 OECD 평균이 15%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50%가 넘어서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흡한데 이 문제가 뭐냐,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문제죠. 아시다시피 또 퇴직연금, 퇴직연금 얘기하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을 굉장히 저조하죠. 뭐 2%밖에 되지 않는 거. 말들이 엄청 많죠. 무튼 퇴직연금, 아니 국민연금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 연금액을 산정할 때 그러한 지표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얼마나 경제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평가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뭐 기사들을 보면 조금 제가 이제 좀 눈살을 찌푸리는 게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국민연금 수익률이 안 좋으면 그거 갖고 막 국민연금을 엄청나게 깝니다. 근데 뭐 까고 안 까고의 저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제 그 많이 정확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 모르고 이제 그 무조건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자기 연금을 팔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는 조금 피했으면 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결국 뭐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우리가 결국 우리가 국민연금이 부족해지면 연금제도가 없다라면 결국 우리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리 자식의 용돈으로 이전시키는 것. 이걸 이제 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전소득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들어섰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그리고 고갈된다라고 하고 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아놓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걷어서 바로 주는 방식으로 하고 또 세금으로도 주는 국가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참 많이 이제 불안합니다. 뭐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 무튼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자꾸 옹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조금 이해를 좀 명확히 하고자 좀 이 기사 내용을 좀 갖고 온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무튼 요번에 이제 그 본인 부담률이죠. 이제 그거를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본인 부담률을 같이 올리게 되면 월 350만 원 받는 사람이 31년 이후입니다. 납입액은 31년 이후부터 실제 이거를 다 넣었다라고 하면은 납입액은 15만 7,500원에서 21만 원으로 5만 2,500원 올라가고 수급액은 약 21만 원, 그 11만 3천 원 정도 인상된다라고 합니다. 2배 정도 되는 건데 사실 물가를 감안하면 이건 올라간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물가를 감안해 주는 게 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제 이게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는 사람들은 또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개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하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이 또 뭐 어떤 논쟁의 이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무튼 다른 연금들을 잘 준비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불안 요소를 좀 줄여가야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 뭐 가장 큰 핵심은 뭐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지금 730조 정도 되나요? 그 어마어마한 돈 정말 1% 수익만 내도 7조가 넘는 돈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말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좋은 수익을 과거에 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좀 내기를 바라고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고요. 이거를 또 운영하는 운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용자도 이제 공석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되기를 좀 바랍니다. 자, 오늘 보험 재테크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